민주당이 전남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얘기했던 개혁과 반성은 결국 말잔치로 끝나면서 민주당 스스로 지방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진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5.18 행방 불명자 문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은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의 시끄러운 공천을 놓고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개혁과 반성은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는 비판이 큽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지방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세가 워낙 강한 곳이다 보니 전남의 선거는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으로 여겨지지만 따지고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단체장 선거가 그렇습니다. 전남에서 최근 12년간 치러진 3차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 등에게 밀려 7, 8곳에서 패배했고 이 때문에 선거 직후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는 전체의 7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최근 3번의 선거에서 광양과 신안은 3차례 모두 민주당이 패했고 여수와 장흥, 장성은 2차례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을 꺾었습니다. 선거에서 진 뒤 복당 절차를 거쳐 민주당 소속 전남의 시장 군수를 최근까지 20명으로 불렸지만 6일 지방선거를 또다시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지방선거 승리의 과제로 철저한 반성과 개혁 공천을 약속했던 민주당. 비록 졌을지라도 반성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식의 모습을 보이면 지선 결과는 보나마나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전남 지역 공천은 결국 역대 최악이라는 비아냥만 남았습니다. 민심의 눈과 귀를 닫은 채 정당의 정무적 판단만 앞세우는 모습에 민주당 자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0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박혀 있어.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뭐 좀 나아지겠지. 이제 이렇게 평등화가 되면 좋지. 너무 지역적으로 몰려 이제 한쪽으로 어디 그 편 나눠가지고 그런 건 좀 싫어. 당원 명부 유출, 여론조사 조작, 끝없는 재심 신청, 이딴 고발 등의 경선 후폭풍. 잘못은 있는데 정작 잘못한 사람은 없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책임질 일도 없고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만 저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이중잣대. 사과에 인색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무소속 후보들의 연합 전선이 꾸려지는 등 역대 지방선거처럼 민주당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진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받은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5일 강진원 예비후보와 강진의 한 음식점을 방문한 A씨가 모임 참석자 중 한 명에게 현금을 전달한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진원 예비후보는 A씨 개인 단독 행동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지의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농협본부와 지역 농협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인 3차 추가 쌀 시장 격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농협은 시장 격리 의무화를 명시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시장 격리를 공공비축미처럼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고 수확기에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협 보유 쌀은 역대 최대치인 반면 판매량은 감소하면서 최근 산지 쌀값이 1년 전보다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 시절 윤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을 비춰보면 호남 발전과 관련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지역차별이 해소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정책의 지속성을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9년간 1조 6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 한국에너지공대부터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신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 등 광주 전남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사업이 윤 정부에서 꽃을 피우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다 실패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윤 대통령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참석하는 첫 정부 주간기념식이 5.18인 만큼 기념사를 통해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강주가 상당히 소외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좀 더 우리 강주의 그 투표율이 좀 적었다 하더라도 철저히 조금 강주를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 능력 위주로 인재를 뽑았다는 1기 내각 장차관 인선에서 광주 전남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호남 차별을 노고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인사차별이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전남 지역의 수건 사업인 국리부대 유치가 어려워지거나 광주시가 건의한 초고속도로 건설이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동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지역이 자구의 노력, 자강의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은 사실 좋지도 않고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호남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임기 동안 그 말을 현실화시켜주길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럼 지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마련해 주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취업에 대한 문제가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좀 취업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군 장병 월급 인상 등이 있는데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다 일자리도 많이 주시고 우리 노인들 일자리도 확보해서 앞으로 일자리 일이 넘어 27만 원 적습니다. 뭐 더 바를 거 있어요? 잘만 하면 대통령이 한다고 잘만 하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면 좋지요. 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그분이 말한 자유함과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것 좀 기대하고 싶은데, 특히 이제 이쪽 전라도 쪽으로 조금 저희가 이쪽에 사니까, 목포에 사니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농촌이 이렇게 어렵고 뭐하니까 좀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되고 좀 더 농어촌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차관 인선에서도 장관에 이어 광주 전남 출신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5개 부처 20명의 차관급 인사에는 전북 출신의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유재철 환경부 차관이 포함됐지만 광주 전남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부적격 판정으로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여의치 않자 차관급 인사를 먼저 단행해 차관 대행 체제로 새 정부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후보자가 풍력은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 재검토 기조에 대한 질문에 풍력은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 향후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8.2기가와트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5.18 행방불명자 문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태껏 피부치의 생사조차 알 수 없이 40년 넘는 세월을 보낸 가족들은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5.18로 행방불명된 아들 재몽 씨를 42년째 기다리는 어머니 차초강 씨. 5월 17일 용돈을 벌겠다며 광주로 마늘 팔러 나간 재몽 씨는 대인시장 앞에서 계엄군의 차량에 실린 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디 가서 뭐 두고 있냐 이놈아. 엄마는 이렇게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국립 5.18 민주묘역에 봉분 없이 묘비만 세워둔 아들의 뼈조각이라도 찾아주고 싶었다던 아버지는 4년 전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어머니 역시 유모차 없이는 거동이 힘든 상황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요. 그냥 언제 내가 전도환이가 여기 왔다고 할 때게 칼 나겠는데 그때게 아파갖고 내가 못 갔어요. 5.18로 행방불명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인정된 사례만 84건. 구묘역에서 신묘역으로 이장할 때 이 중 6명의 신원이 확인됐지만 아직 78명의 시민들은 가족 곁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단체와 달리 조직마저 사라져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소재나 생사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 전 행방불명자 가족회 관계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족을 대신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합니다. 당신들이 어떠한 죄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행불자 가족으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늙고 병든 행방불명자들의 가족. 그 가족들에겐 하루하루가 1980년 5월의 연장선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남의 코로나 방역 성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환자 발생률과 치명률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방역당국의 노력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일까지 집계된 전남 지역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5만 8,444명, 10만 명당 발생률이 3만 470명으로 전국 평균 3만 3,455명을 밑돌았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405명, 치명률이 0.07%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 또한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2% 증가에 그쳐 전국 평균치 4.3%와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전남은 노령 인구가 많고 의료 환경이 열악한 것을 감안할 때 방역 성과가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백신 접종하고 검사하고 치료제 투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3월을 정점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고 감기처럼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고위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놓을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방역칙을 잘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아마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사망자와 위중증 발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백신 접종과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방역 지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24시간 운영하던 코로나19 재택치료 상담센터가 평일 주간에만 운영하고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전라남도 상담센터에서 통합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재택치료 상담센터 통합 운영에 포스트 오미크론 단계별 대응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오는 22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과 목포대학교가 마한 역사문화권 복원정비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해남군과 목포대는 협약을 계기로 고대 마한 신미제국에 관한 역사학, 고고학적 발굴 작업을 추진하고 국립 마한 역사문화센터 유치를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신미 제국은 후한서 등에 기록된 고대 마한의 한 부분으로 해남 군곡리 폐총 유적 등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 해이상 무역의 중심지로 서기 5세기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람이 정의당 영암군수 후보가 최근 논란이었던 민주당 영암군수 재선출과 관련해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보람이 후보는 이 같은 반칙과 편법의 정치에 대해 영암군민에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섬 지역 치안 드론 사업과 정기항로 선착장 CCTV 설치를 위한 국비 9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업을 통해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관이 활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을 드론으로 순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섬 정기항로 선착장 가운데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는 49곳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달 9일 시행한 2022년도 제1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에서 7명의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이른 7명이 응시한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서는 70명이 합격해 90.9%의 합격률을 보였고 중졸은 90.2%, 고졸은 85.3%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기간 열린 해변 노르딕 워킹 대회 전국에서 300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완도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 인근에 조성된 해양 치읓길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일반부와 동호인 부문으로 나눠 열렸고 특히 노르딕 워킹의 핵심 동작인 알파 동작 대회가 열려 동호인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완도군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해양 치유 프로그램 육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지역 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서 드론과 바이오, 수리조선 분야 3개 사업 4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사업은 무인 이동체를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 기반 구축과 디지털 연계 흡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기반 구축 등입니다.